네, 중동 전쟁이 이제 4주째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 전쟁이 끝날 기미는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양측이 에너지 생산 시설에 이어서 핵 시설까지 겨냥하면서 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데요. 현재 중동 지역 상황과 전망, 김은건 YTN 해설위원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말인 어제도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이스라엘에 핵 시설이 있는 곳을 공습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요격에 실패하면서 피해가 막심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국영 방송도 어제 보도를 했는데요. 핵시설이 있는 이스라엘 디모나시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사일 공격은 이란의 나탄즈 핵 단지 피격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디모나에는 탄도 미사일이 떨어져서 3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막대한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당시 방공 시스템이 가동돼서 탄도 미사일 대응에 나섰는데 미사일 요격에는 실패했다고 밝혔고요. 모든 요격 실패 원인을 놓고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이란 미사일 대부분 요격해 왔는데 최근 요격에 실패해서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서 요격 미사일의 재고가 바닥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란이 미사일의 요격 시스템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디모나의 발사체가 떨어졌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다만 이 지역에 있는 네게브 원자력 연구소 피해 징후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지 당국도 아직까지 이번 사건 이후에 비정상적인 방사능 수치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이란의 공격은 그 나탄즈 핵시설 피격에 대한 보복의 차원인데 그럼 이란 측의 피해는 어떻습니까? 네, 어제 공격 직후에 이제 이란 원자력 안전센터에서 시설 주변 지역에서 이제 방사능 오염 물질 배출 가능성에 대해서 정밀 조사를 벌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제 기록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 방사능 누출 물질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또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위협이 되는 위험사항은 없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공영방송은 이제 나탄즈 핵농축 시설에 대한 공격이 미군의 작전이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특히 이 공격에 지하 깊숙한 곳까지 목표를 타격하는 벙커버스터가 사용됐다고 설명을 했죠. 네. 이런 이란 당국과 이제 국제원자력기구 지난 1일에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나탄즈 핵시설을 공격했다고 확인을 했었는데 이란의 핵 능력 제거하기 위한 그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이란의 보복 이후에도 이란의 테러 정권을 겨냥해서 테헤란 중심부에 대한 공습을 더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핵시설 공습으로 인한 방사성 물질 유출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계속해서 충돌이 더 격해지고 좀 더 상황이 커지게 되면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중동을 넘어선 지역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큰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이제 방사능 유출 피해를 본 국가뿐 아니라 주변의 이제 중동 국가로까지 피해가 확산할 수 있죠. 이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유럽 최대 규모의 이제 자포리자 원전 안전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러시아군이 이제 원전을 점거를 하고 이제 군사 기지처럼 활용하고 있는데 이후에도 이제 드론이 원자력 경납 구조물을 타격을 하기도 했고요. 냉각탑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일부 설비가 손상되는 방사능 유출 우려가 이제 가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원자력이나 핵시설에 대한 공격은 과거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서 보듯이 그 피해 규모가 워낙 크고 또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쟁 당사국은 물론 주변국도 이제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이제 나탄즈 핵시설의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는데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제 핵사고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군사 행동을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나섰어요. 예. 러시아도 이제 이런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많은 중동 국가에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원전 주변에 안전지대를 설정하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로서는 이번 이제 이란의 핵 능력을 제거하는 것이 이번 전쟁의 최고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당장 공세 고삐 늦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군사력을 거의 모두 괴멸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란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인도양에 있는 기지에도 공격을 했더라고요. 네. 이 주변 중동국을 넘어선 타격은 이게 처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란이 탄도 미사일 발사한 지역이 이란에서 4,000km 정도 떨어진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섬에 있는
영국과 미국의 이제 합동 기지죠. 공동 군사 기지인데 이 기지는 B2 스텔스 폭격기를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제 이란이 지난 20일 오전에 이 기지를 향해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를 했는데 목표물을 이제 맞추지 못했다 이렇게 보도했어요. 한 발은 이제 비행에 실패를 했고 또 다른 한 발은 미국 군함의 방공망에 요격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란에서 사거리 4,000km에 달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확인한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최대 80개 이제 집속탄 탑재가 가능한 20톤급 로켓 코람샤르4로 추정이 되는데 이란 언론도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 수리를 전하면서 이란 미사일의 사거리가 이전에 상상했던 것 이상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그런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를 했어요. 이스라엘 군도 이런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איראן שיגרה טיר בליסטי בין-יבשתי דו-שלבי לטווח של 4,000 קילומטרים לעבר מטרה אמריקאית. 네, 이렇게 4,000km 사정권이면 정말 말 그대로 유럽까지도 타격이 가능한 건데 이번 이란의 이런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앞으로 중동 전쟁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이란은 그동안 이제 이란 미사일의 사거리를 2,000km까지 제한해 왔다 이렇게 밝혔었죠. 그런데 이번에 그런 제한을 스스로 이제 파기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다만 이란이 이제 이런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지 이거는 확실치는 않은데요. 관련 전문가들도 이란이 그 정도 사거리의 미사일을 보유했다고는 이제 상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아마도 이제 개량된 미사일이나 시제품을 사용했지 않느냐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네. 또 기존 미사일의 무게를 줄이거나 이제 탄두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거리를 늘렸을 수도 있다 이런 추정도 나오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란이 이제 우주 발사체를 활용해서 탄도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역시 이제 탄도 미사일과 로켓 그 우주 발사체가 유사한 궤적을 그리기 때문이죠. 결국 이번 미사일 발사 이런 군사력이 괴멸됐다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 맞서서 저항과 무력 시위를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 볼 수 있겠죠. 네. 또 미국에 대한 사용을 이제 허용한 이제 영국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도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이제 영국과 미군의 공동 군사 기지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역설적으로는 이제 이로 인해서 서방이 이란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이제 제거해야 한다. 이런 공격의 명분을 줄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이제 이란에 대한 공격이 강화되는 그런 역효과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런 이란에 맞서서 뭐 미군과 이스라엘군도 공격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데 특히 이스라엘이 조금 더 공격 수위를 강하게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공격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어제 이제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전쟁 상황 평가회를 한다면 이제 밝힌 내용인데 이번 주에 이제 이스라엘군과 미군이 이란 테러 정권 그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공격 강도를 대폭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 이스라엘이나 이제 명대 미국 시설에 대해서 안보 위협이 모두 제거될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건데 따라서 앞으로도 이제 이란의 탄도미사일이나 핵시설 부품을 제조하는 방산시설에 대해서 공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실제로 이제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스라엘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숨겨진 미사일 시설 타격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고요. 또 이란의 이제 저항과 반격을 주도하는 이제 이슬람 혁명 수비대 그리고 민병대 시설과 이들의 요인 참수 작전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 고동축 우라늄 물질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특수 작전을 더 강화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 군사 작전과 관련해서 점진적인 축소를 언급을 했는데 이게 이스라엘과는 약간 온도차를 보이는 거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양국이 처한 상황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죠. 점진적 축소라는 말 그대로 군사 작전을 바로 종료하는 게 아니라 작전 규모를 일부 줄이면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후로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5가지 군사적 목표를 제시를 했죠. 그것이 이제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하고 방위 산업의 기반을 파괴하는 것, 그리고 해군과 공군의 무력화, 그리고
핵 능력의 완전한 차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동 동맹국의 보호, 이렇게 5가지죠. 이런 목표 달성이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이제 조만간 승리를 선언하고 이제 작전을 마무리하는 출구 전략, 이렇게 이제 염두에 두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제 목표가 상당수 달성되지 못했다, 이런 미국 언론의 평가가 나오죠. 여기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Oh, I think we've won. From a military standpoint, all they're doing is clogging up the strait. But from a military standpoint, they're finished. 네, 방금 들어보셨듯이요. 현재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한 안전한 통제, 즉 선박들의 자유로운 통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국제 유가 상승하고 이제 세계 경제 불안정성이 이제 커지는 상황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중대하게 인식한 듯 조금 오늘 오전에 만약 이란이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다면은 이란의 각종 발전소를 초토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동안 이제 미국으로서는 이제 에너지 시설 공격은 자제를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아무런 위협 없이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야 된다. 그래서 공격을 한다면은 가장 큰 발전소부터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사실상 최후 통첩성으로 이제 보냈죠. 미군도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부근 해안선의 지하 미사일 시설을 타격하는 등 해협을 위협하는 이란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외 이제 여론이 악화를 하면서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하지만 이란이 미국의 이런 그 요구대로 해협을 바로 이제 개방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당장 이란 군 대변인도 적대국의 어떤 공격에도 더 심각한 결과로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죠. 즉 하나의 시설을 공격받으면 더 많은 시설, 여러 시설에 대해 공격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어요. 결국 이란의 거부로 이제 미국이 실제 이제 행동에 나선다면은 이란의 또 보복이 이어지면서 양측 간의 군사 충돌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예, 미국이 이란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풀라고 요구를 하면서 동시에 동맹국들에게는 그 군사작전 동참을 해협에서 좀 해달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란이 일본 선박은 호르무즈를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배경이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네, 지난 주말 직전에 이제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있었죠. 네.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이란의 아락치 외무장관이 일본 교도통신과 인터뷰를 해서 여기서 나온 얘기인데, 적이 아닌 선박은 지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일본 선박도 역시 협의를 거쳐서 통과를 허용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결국 일본 측과 이미 협의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미국 편에 서지 않아야 석유를 받는다, 이런 뜻을 분명하게 전달을 하면서 이란의 우호적이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나라를 늘리려는 의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란의 이제 선멸적 개방 움직임이 이제 최근 해상 교통 정보 시스템 데이터에서도 이제 확인이 되는데,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분석한 내용을 보면은 지난주에 최소 8척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했는데, 이란의 자국 유조선, 그리고 인도나 파키스탄, 이런 그리스 유조선 등이 이제 포함이 됐어요. 이란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통행세를 받고 이제 선박 통행을 허용하는 그런 법안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시한까지 제시를 하면서 이제 안전 보장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란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